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야제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주로 이제 아이들이 못 자서 중간에 깨서 네. 우는 병을 저희가 보통 야제증, 그렇죠. 야경증이라 합니다. 밤 야채 울제자, 밤 야채 놀랄 경자죠. 그렇죠. 하면 야경증 같은 경우는 좀 큰 애들이 이게 밤에 깜짝 놀라서 보통 이제 놀래서 그냥 갑자기 깨서 우는 경우가 있는 아이들을 야경증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야제증, 야경증이 왜 생기는지 또 왜 몸에 안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어른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애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이라는 거죠. 뭐 두세 달 만에 낫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뭐 그 뭐죠? 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법의 이제 그게 마법 시간이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정상적으로 그렇죠. 하는데 그 마법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서 한 15개월까지 한의원에 15개월 왔는데 15개월까지 한 번도 바닥에서 잔 적이 없다는 얘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듣고 엄청 센서 얘기 나오죠. 등에 센서 단 것처럼 눕히면 깨고 그래서 안고 재운다고. 그러면 엄마도 12개월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엄마가 너무 수척해서 우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밤야 눕히기만 하면 우는 거. 그리고 잠을 요즘은 1시간 이상 못 자는 예전보다 요즘 애들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자꾸 안아주니까 그렇다고 어른들은 얘기하십니다. 예민한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예민해서 그래요. 어른도 예민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 비해서 어른들도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한 점도 많으시고 네. 또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컨디션이 좀 요즘 전부 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고 네. 또 아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첫 출산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노산이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 예민하고 좀 몸이 약한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애가 안 자는 거는 이게 애가 못 자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렇죠. 걔가 안 자려고 하는 게 안 아니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데. 쟤도 피곤한데 쟤도 징징거리고 하게 되면 왜 그러겠어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가 보통 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기가 뭉쳐서 그 아이가 깝깝증이 생겨서 못 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런 기가 뭉쳐서 열이 뭉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 잘 때 보게 되면 머리에 땀을 막 한 번하게 흘린다든지 그렇죠. 머리에 열이 많아서 항상 머리를 만져보게 되면 뜨끈뜨끈하고. 네. 그리고 자지러지게 울고 그 짜증나게 우는 되고. 소리가 그냥 앵이 아니에요. 신경질적으로 아주 누가 꼭 찌르듯한 느낌으로 자지러지게 운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야제증의 한 맞아요.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애들을 보게 되면 좀 가식을 한다든지, 아이들은 이제 위가 아이도 그 형태가 안 갖춰졌는데 뭐 분유라든지 아니면 모유수를 통해서 조금 많이 먹는다든지 특히 요즘은 좀 너무 이른 이유식을 통해 가지고 아예 소화에 부담이 되게 되면 그것이 역시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대소변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배에 가스도 많이 차게 되고 또 이런 애들이 또 누우면 또 이게 속이 불편하니까 아니 가스가 누우면 더 깝깝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특히 뭐 할머니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애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통잠을 자기 시작하게 되면 좀 편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했는데 통잠을 안 자네. 6개월 돼도 통잠을 안 100일 돼도 안 자고 6개월 돼도 안 자고 돌이 돼도 안 자고 그리고 또 그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애가 체력이 약하니까 돌전울에서는 돌치레하면서 또 감기라든지 잔병치레가 많아지게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면 성장에도 문제가 돼서 다른 애들보다 키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님들은 분유를 먹이시니까 그리고 모유를 먹이시니까 이 아이가 과식이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잘 먹으니까 자꾸 그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 먹어도 그 기간을 좀 지키면서 늘리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늘리다 보니까 무한정 늘리고 그 아이는 주는 대로 먹거든요. 꿀꺽꿀꺽 먹는데 그게 기체증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자꾸 먹게 되니까 그걸 먹고 안에서 깝깝하니까 뭐 애가 낮에 깨어있을 때는 방긋방긋 웃는데 누워서 잘 때만 되면 자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가스가 차잖아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럼 그 아이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제 등에 센서가 달리니까 눕히면 답답하니까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안아서 재우고 안아서 재우고 또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습관적으로 애가
자꾸 울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밤중에 또 이제 수유를 밤중에 울면 계속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고 자꾸 거. 주는데 그것도 저기 식체가 생기는 그렇죠. 채기가 생기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그게 눈 뜰 더 때마다 악화되면서 더 네. 예민해지게 됐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 야자증은 꼭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 때까지 엄청나게 키도 크고 체력이 몸에 그 체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오장육부가 그때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체력도 약해지고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언제든지 좋아진다 생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기 좋은데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야제증, 야경증을 치료해야 될 원인을 보게 되게 되면 보통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돌 전후로 해서 또 잔병치레가 많아져서 그 부분이 그 호흡기든 그 부분이 더 약해질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이런 기체증이 심화되게 되면 다른 질병으로도 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기체증, 키가 채하는 것이 아까 열이 채이는 건데 그 원인이 아까 과식이나 이런 걸로 그게 과하게 될 경우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이 기체증을 유발하면 그게 다른 병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그걸 치료하지 않게 되면 아이의 수면 습관이 잘못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밤낮이 조금 바뀐다든지 네. 잠을 자꾸 끊어서 잔다든지 중간에 깨서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게 또 치료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엄마 아빠의 수면 장애로 해서 엄마 아빠가 빨리 지치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면 두 사람도 아주 까칠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두 분도 까칠해지니까 다투시는 거예요. 그 다투는 집안의 애도- 모든 화목이 그렇죠. 깨진다고. 애도 또 불안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항상 활발해야 될 성장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성장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습니다. 그 두 돌까지 성장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성장하는 시기에 이거 잠을 못 자니까 성장이 떨어지면 계속 친구들보다 또래보다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그래서 저희는 야제나 야경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충 야자증에 대해서 한번 성격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치료할 상태라든지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건강.